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는데요. 예, 정말 뭐 후달리는 급락장세인데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 SKR 인베스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인베스트. 발음이 힘들어서 힘들어서 R은 빼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할 만큼 장이 사실 한가하진 않고 네, 워낙 맞습니다. 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공포스럽게 장을 밀고 내려온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리고 반등이 왔지만 아직은 좀 안정감을 갖기 어렵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급작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이 모두 낙폭이 컸는데요.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 상승을 견인했던 거래소의 대형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한 번에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를 하시는 분들, 개인 다 같이 투자는 패닉이죠, 다 뭐. 같이 맞아요. 패닉, 예. 기관, 뭐 외국인 할 것 없이 예. 다 같이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의 위기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사실은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뭐 이번 처음은 아니고 이전에도 변동성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가장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때 뭐 지구가 망할 것 같았잖아요, 다들 그죠? 네, 그걸 맞습니다. 뚫고 굉장히 V자로 왔고 그 이전의 경험을 보면 이제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잖아요. 1987년 블랙먼데이는 너무 멀고 그죠? 저는 한 2011년 그 정도의 좀 충격으로 좀 나름 해석하는데 그러게요. 과거의 어떤 이런 급락장세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패턴의 공통점 또 다른 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의 공통점 차이점 분명히 네.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빠르게 내려왔다 네. 이 점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공통점으로는 글로벌 이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시점 모두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나 혹은 예상보다 컨센서스가 낮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고 이 위축된 심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투매가 투매를 낳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점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및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예. 이 섹터의 성장 가능성, 기술의 성장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뭐 미국이나 중국이라든지 엔비디아, 구글 이런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에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섹터들이 조금은 있었죠.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때 당시 강하게 네. 올라왔던 23년에 네. 작년에도 네, 맞습니다. 여름 가을 한번 크게 흔들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음. 투자 열기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점은 지금은 투자 열기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런 AI향 반도체, AI 말 반도체주들의 성장 속에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 네. 하지만 이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뭐 계속 중요하고 이 선물과 관련된 플레이가 시장 영향이 이전보다 커진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을 또 뭐 싸놓다가 던지고 최근에 그런 파생 쪽에서 혹은 이제 메이저들의 흐름을 좀 읽어내면 어떤 인사이트가 좀 있을까요? 네. 파생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선물 시장이라든지 파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 또한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 단위만 보다고 하더라도 단기 하루 이틀 사이에 1조 이상의 강한 선물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이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나왔을 때는 하방 압력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게 단기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하방 압력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즉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추가 매도세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도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이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늘어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이런 시장의 하락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매도가 매도를 낳는다고 하죠.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 반대 매매가 나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 신용 매수라든지 그 외에 단기로 이렇게 대출을 통해 매수를 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는지, 이 매도세가 또 다른 매도세를 낳지 않는지 네. 단기 지지 라인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 만나 뵙고 있고요. 최근 뭐 정말 황당한 그 하락. 코로나는 코로나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전대미문에 우리가 못 겪어봤던 질병이고, 네. 뭐 2011년도 2018 리먼 사태도 그렇고, 그죠? 뭐 신용등급 강등 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엔캐리 뭐 얘기는 있지만 사실은 그죠? 뭔가 좀 찜찜하게 뭔가 뭐를 건드려서 그죠? 매물이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많이 하락해서 고민인데, 그런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 정도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해보라면 얘기 못하는데 들은 거 보면 그 시장 원인 왜 빠졌는지, 그다음에 까지는 거 뭐 같이 봤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잠깐 뉘앙스는 이제 이게 좀 진정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더 빠질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에 예. 있어서는 예. 수급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이 선물 시장 부분을 우리가 앞서서 짚어봤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선물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왔고, 네. 여기에 이어서 현물 매도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보수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 매수로 접근하기까지는 아무래도 거래일이 10거래일 이상 혹은 더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은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주들,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이끌었던 이런 대형, 그리고 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이런 뭐 제네릭 제품들을 생산하는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대형주들이 밀리는지 여부, 수급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낙폭 과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제 반등이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짧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하기 뭐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오게 되면 낙폭 과대주가 먼저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나 네, 그거는 맞습니다. 추세보다는 일단 반등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추세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데드캣 바운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 지금은 높다라고 네. 보여지고, 지금 이런 반등 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회 시도가 맞아요.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하락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AI발 반도체 상승의 흐름, 이런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지지 라인을 깨지 네. 않는지 여부,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예. 이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는 추가적인 이런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지 라인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예.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주들이라든지 뭐 조선주들이라든지 방산주들 매출이 나오고 미래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흔들렸던 저점이 뭐 그날 빠진 날 블랙먼데이 때 코스피가 230 몇 포인트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110 포인트 변동폭이 엄청 커져서 급락할 때 저점이 장중 저점으로는 제가 보면 2,300 코스피가 2,386이거든요. 뭐 2,380 잡더라도 어쨌든 간에
또 하단을 좀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면 대충 한 2,400 언저리는 또 한번 테스트를 할 거를 각오를 좀 해야겠네. 그러니까 급하게 여기서 이제 들어올린다고 해서 조정이 끝났고 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트레이딩에 대해 여기서 올라오면 좀 팔아주고 예를 들면 또 하단을 위협하게 될 때 다시 사주면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 가야 되나요? 네, 박사님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예.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 하단이 깨지는지 여부 조금 더 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 뭐 예컨대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수급이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섹터들 내에서 위치가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을 갖고 사실은 또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면 뭐 우리가 떨어질 때 막 엄청 놀랬던 것처럼 막 이제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은. 네,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글로벌하게나 어떤 변수를 우리가 엔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시장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변수는 무엇인지 주목해야 될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섹터 전력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지금 돌파구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네. 이 의견이 분분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리스크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진영학적 리스크 부분도 그렇죠. 예. 우리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25bp 이상 낮추겠다라는 부분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도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맞아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대선, 미국 대선 음. 이런 부분이라든지 미국, 중국의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반도체주들, 미국의 기술주들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AI 쪽에 우리가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네. 존재하지만 이 AI 산업 자체에서 큰 매출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로는 이 관련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불식시켜 줄 건 이제 결국은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이죠, 뭐 그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다른 빅테크들 실적했는데 사실 뭐 쇼크 아니에요, 그죠? 쇼크 아니고 뭐 헤드라인스 좋은데도 AI에 대한 투자만 하고 언제 돈 벌 거야, 뭐 이런 이런 뭐 일부 섹터에서의 가이던스가 충족 못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딱 해서 정말 성장하지만 성장률이 확 꺾였거나 반대로 견조한 걸 보여주면 장은 그죠. 이게 엔비디아가 28일이던가 실적이 그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키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엔비디아 실적도 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면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의 이런 IT 대형주들,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이 아시아 증시도 같이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AI향 반도체, 대형 반도체 그리고 뭐 HBM이라든지 CXL 같은 고성능 반도체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기 때문에 같이 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시장의 회복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던 강했던 섹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돌아오면서 수급적인 면에서 다시 네.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 회복 흐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 스피릿 흔들릴 때 빅테크들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귀에 안 들리지만 그죠?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에서. 그러면 뭐 저희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얘기, 주요 섹터 얘기 좀 따로 할 건데 이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단기적, 중긴적으로 좋게 보시는 섹터만 좀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뭐 바이오 쪽 이슈가 계속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예. 치매 약품이라든지 최근 이슈가 됐던 비만약도 비만, 네. 있을 수가 있고 뭐 탈모 치료제, 음. 뭐 전통적으로 강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압약 제제라든지 당뇨 제제 이런 만성 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바닥권에 지금 굉장히 크게 눌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제약 바이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네. 점 말씀드리겠고 단기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나오는 정유 관련된 종목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은 최근 뭐 조선성과라든지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조선주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빅3 위주로 대형 종목군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슈, 진영지 리스크가 계속 네. 나오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AI양 반도체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수급이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각 국가에서 저는 제2의 군비 전쟁이 AI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H100이라든지 새로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렇죠. 생산하고 있는 이런 고성능 그 반도체들을 AI 전쟁이죠. 네, 사실. AI 맞아요. 전쟁이 예. 국가에서만 매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얼라이언스들을 뭐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큰 빅테크 기업들이 동맹을 맺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네.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출의 돌파구를 바로 찾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군비 전쟁의 크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네. 없다. 수급적인 면에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저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뭐 기자 생활하면서 오래 있었는데요. 와, 이렇게 하루에 떨어지는 건 정말 이례적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네, 이게 또 그때 주식을 샀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급락장세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돌파구를 먼저 러프한 전략을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과 잡았고요. 디테일한 섹터 얘기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